예, 이번 시간에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장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간편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복식장부에 의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관련되는 세무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게 복식장부에 의한 부분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과정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편장부로 소득금액 작성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제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람들,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소매그룹 3억이고요. 제조건설 같은 경우 1억 5천, 부동산 임대나 학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쪽들은 7,500만 원, 이 부분들을 초과하게 되면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고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을 포함하고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외하는 기준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과 관련해서는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서 장부를 기록 비치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19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유형자산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외하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19년도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기장의무, 19년도 기장의무 등 판정 시에는 18년도에 발생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 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죠? 포함해서 판단할 거냐 하는 건데, 자, 기존에 18년도에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을 한 분들은 포함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액이 그냥 포함이 돼 있겠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였던 분들은 과세 대상 수익금액에서 이미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한 상태에서 18년도 소득금액, 그러면 제외된 금액이 되겠죠.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였냐 복식부기 의무자였느냐에 따라서 19년도 기장 의무를 판정할 때 제외된 금액과 포함된 금액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아예 이 부분은 전부 간편장부든 복식부기 의무자든 제외한 상태에서 판단하겠다라고 법을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 적용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데요.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수의사업까지 전문 자격사들이 됩니다. 전문 자격사들. 그 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한 약사업에 관한 업종들. 이러한 업종들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든 계속 사업자든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장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실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소득명세, 2월 공제,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 소득공제명세, 가산세, 주택매매계산, 금융소득,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계산, 주식 매수 선택 관련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뒤쪽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라든가 이자 배당에 대한 부분,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당년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경우에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계약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부분이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급했던 계약금을 매수자가 사겠다라고 했는데 매수자 원인으로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동산을 취소했을 때
양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위약금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매도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그러니까 계약금의 2배를 일반적으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돌려줄 때 그렇게 지급됐던 금액 기타 소득입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를 거다라고 보고 신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주택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들 지자체에 신고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다 분석해서 추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은 금품 이 부분도 당연 종합과세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3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즉 순이익 개념입니다. 순이익 개념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쭉 처음부터 제 강의 쭉 보신 분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거나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납세 의무가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했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타 소득의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신고 의무가 없다. 종합과세를 신고한다면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종합과세 할 거고 분리과세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합산해서 유리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이 300만 원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250만 원 있다라고 하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에 기본공제 150만 원에 세액공제 7만 원까지 넣게 되면 25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20% 50만 원을 세금을 냈습니다. 그죠? 50만 원 세금 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과세 해보니까 세금이 50만 원 이하로 나오겠죠. 그러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합산해서 하게 되면 확정신고를 합산이 불리하면 확정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한다. 불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천징수 세율이 20%인데 내가 합산신고함으로 해서 적용받는 세율이 20% 이상이 적용이 될 때는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유리한 쪽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즉 주택 임대업 포함해서 결손금 공제를 해주는데요. 자, 발생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소득 중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자,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공제해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신고서 작성하는데 결손금 나왔는데 다른 소득하고 통산하지 않고 그냥 결손금 나왔으니까 그건 빼버리고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무조건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올해는 조금 세금 나오니까 그냥 세금 내고 결손금 내년에 가서 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결손금 공제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타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가 없고 2월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입니다. 2월 결손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급해서 10년 내에 발생한 2월 결손금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소득, 근로, 기타 관련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월 결손금도 작년에 2월에 있던 결손금 넘겨갖고 올해 공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금이 얼마 안 되니까 부담이 얼마 안 되니까 올해는 공제 안 하고 건너뛰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공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소급해서 10년 동안 발생된 2월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데 당해 연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만 공제가 됩니다.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자 배당 이런 쪽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에 대해서 금융소득에서도 공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금융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데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유리하다면 공제하시면 되고요. 납세자가 불리하다면 공제 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은 금융소득에서는 대부분 공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에서 아무리 많이 공제를 하더라도 비교과세 문제 때문에 원천 납부했던 세액은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에서는 가능하면 공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추계신고 시에 2월 결손금은 배제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간편장부 대상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백두무역 간편장부라고 하는 회사 관련되는 정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편장부는 우리 개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에 간편장부 기준경비 추계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명세서 부분과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우리 간편장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간편장부라고 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식부기 장부 입력하듯이 회계관리 부분에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하신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손익계산서 작성을 하시고 표준용 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조정에서 표준재무제표에 표준손익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신 다음에 재무상태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간편장부로 해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작성하실 때 소득구분은 우리 회사 등록에 지금 1101번 회사에 회사 등록에 사업소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득구분 코드 1년 번호 40번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죠? 사업소득이 있듯이 자, 마찬가지로 등록을 소득별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사 코드 번호별로 소득별 종류별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회사 코드 1101번이죠. 1101번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단 부분에 표준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되어 있던 내용들을 일괄 불러와서 작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재무제표에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장부상 수익금액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2번에 기타 금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액란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12번 기타는 표준손익계산상에 영업외 수익 중에 과세 대상 소득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에서 영업외 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 중에 자비익과 이자 소득인데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비익 부분은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고용지원금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고용지원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번 기타 안에 직접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편장부 금액을 계산을 하실 때 경비 명세서 작성하실 때 기타란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셔서 등록을 해 주시고요.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으로 갑니다. 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소득 구분 코드 40번 회사 코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경비 명세서상에 나와 있던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무조정사항에서 수익 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면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과 제외할 금액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2월액 필요경비 산입액이 있다면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때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을 했었죠. 그죠? 조정계산서를 통해서 기부금 반영을 했는데 조정계산서의 의미가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서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대리 구분에는 기장, 신고, 자기조정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장으로 하시든 아니면 3번 자기조정으로 하시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편장부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면 종료를 하시고 종합소득 신고서로 갑니다. 종합소득 신고서에서 우리는 신고 유형에 간편장부를 선택을 하시고요. 간편장부를 선택하시고 기장 의무는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였기 때문에 2번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구분 40번 회사 코드 1101번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간편장부 소득금액에서 4,250만 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내용만 있다라고 하면 2월 결손금, 원천징수,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소득공제 신고서가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것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득공제가 반영이 되고 종합소득세 계산신고서로 갑니다. 계산신고서로 가서 522만 5천 원 다른 세액 공제가 없네요. 없기 때문에 이대로 마감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복식기장에 의한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를 1100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세무조정을 통해서 조정계산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공동사업자였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도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우리 신고 유형, 기장 의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유형부터 선택을 하는데요. 신고 유형은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 추계단순, 비사업 성실 확인, 분리주택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높은 유형의 신고 유형은 8번 성실 확인입니다. 그 다음이 외부조정이고요. 그 다음이 자기조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자,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청할 때는 9번 분리과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유형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고 유형은 우리가 실제 신고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상단 부분에 신고 유형 선택한 것과 하단 부분에 신고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소득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에 신고 유형이 있는데요. 이 신고 유형하고 최소한 상단에 있는 신고 유형과는 반드시 하나 이상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최고 높은 단계의 유형과 반드시 일치하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조정이 있고 여기에 자기조정이 있죠. 같이 일치를 했습니다. 자, 기장 의무는 소득세법에서 기장 의무가 구분이 되어 있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식부기 의무자였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장 의무는 소득세법상의 기장 의무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7번에 기장 의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기장 내용을 적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해서 이제 실제 적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장 의무가 상단에 있는 기장 의무와 최소한 하나 이상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하는 상태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소득 구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을 하나하나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자 배당 관련되는 금융소득 등록했고요. 자, 30번 주택임대 관련되는 부분, 부동산 임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추계로 신고한 부분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등록을 했습니다. 30번, 32번은 이제 주택임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주택임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40번은 이제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0번과 관련되는 부분은 간편장부로 작성을 했네요. 자, 간편장부 20번 간편장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신고 유형 코드에 보면 11번부터 32번까지 유형이 있습니다. 20번 등록을 했고 회사 코드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등록했던 회사 1101번이 있었죠. 20번으로 간편장부했고요. 1101번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자료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복식장부로 기장을 한 1101번, 00번 같은 경우에는 신고 유형이 11번입니다. 그죠? 11번이고 1100번을 선택하게 되면 조정계산상에 있는 금액과 또 소득분배명세상에 있는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을 합니다. 자, 우리 1101번은 공동사업장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으로 해서 대표자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탭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2번 탭으로 가서 2월 결손금 공제 쪽으로 갑니다. 2014년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100만 원 발생된 게 있고요. 2014년도에 2,400만 원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까지 공제한 금액 2천만 원 공개하고 400만 원 남아있는 결손금이 있네요. 자, 이 결손금은 하단 부분에 2월 결손금 공제 부분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데 400만 원 공제가 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부분은 부동산 임대 부분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2월 결손금도 F12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자,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서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는 F7번 임대소득 집계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와 주택임대 외의 수익금액을 전부 합쳐서 구분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우리 소득금액 명세에 등록되어 있는 소득 구분 코드 기준으로 32번이 주택임대고요. 30번이 일반 상가 임대소득입니다.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소득금액 명세를 입력을 할 때 사업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바로 이 소득명세 금액에서 바로 입력을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등록을 하는데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3번 탭에서 등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탭에 등록하시고요. 4번 소득공제 명세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상에 있는 내용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가산세 부분, 가산세 관련해서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되는 부분, 지연제출과 관련되는 부분, 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과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례에 반영, 우리 교재 사례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탭, 7번 탭, 7번 탭은 금융소득인데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8번 종합소득 계산에서 종합소득세, 산출세 계산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출세까지 계산되는 과정을 살펴봤고, 추후에 이제 세액 감면 명세서하고 세액 공제 명세서를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각종 세법에 따른 공제 내용들을 반영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F6번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가 입력을 보면 내국인, 그 다음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냐 관련되는 부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실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을 때는 표준 공제액이 원래 12만 원, 그 다음에 7만 원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승실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표준세액 공제가 달라지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7만 원인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승실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감면율이 만약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가산세 감면율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90%부터 10%까지 감면율 적용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세법이 조금 개정이 됐죠.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